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허가가 없으면 그거는 토지거래가 성립이 안 해요. 설령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신탁 관련 영상을 촬영할 때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토지 신탁이라든지 비토지 신탁 중에서는 이제 담보 신탁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처분 신탁과 부동산 관리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처분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담보 신탁 설명드릴 때 부동산 담보 신탁은 근저당권하고 유사하고요. 부동산 처분 신탁은 가등기와 유사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부동산 처분 신탁은 가등기랑 유사한데 꼭 가등기가 아니라 다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부동산 처분 신탁을 체결을 합니다. 부동산 처분 신탁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우는 이제 가등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때요. 이때 처분 신탁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그 소유자가 알아서 팔면 그만인 거잖아요. 매수인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하면 그뿐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를 매매할 때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허가가 없으면 그거는 토지거래가 성립이 안 해요. 설령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더라도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그 유동적 무효 상태란 건 뭐냐면 무효는 아닌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한 게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로 확정되는 거야 라고 해서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그럼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이 토지를 너무 갖고 싶어요. 통상적인 거래라면 잔금을 다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한테 넘겨와야 되잖아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겨오죠.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해줘요. 토지거래 허가증 받아오세요 이런다고요. 나는 잔금을 다 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은 아직도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 매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나 이거 이러다가 잔금 날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설령 잔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뭡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저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묶어놔야 돼.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처분 신탁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위탁자가 돼가지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해놓는 거예요. 신탁을 해놓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수탁자에서 제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 근데 처분 신탁을 하려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할 때 그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때 등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신탁 등기를 할 때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신탁 등기를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근데 개발을 전제로 하잖아요. 개발을 전제로 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해요. 이렇게 또 좀 세분화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금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금 단계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바보가 계약금만 받고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어요. 근데 이제 계약금만 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계약 파기해. 저 계약 파기하면은 위약금으로 100을 배상해야 되는데요. 내가 줄 테니까 걱정 마. 나한테 더 비싸게 팔아. 더 비싸게 세줄게. 그러면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딴 사람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상태에서 이거 이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중매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 될 때 이게 처분 신탁으로 약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한 용도로 처분 신탁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신탁을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제 고가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수인을 찾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통상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에 처분 신탁을 맡기면 또 신탁회사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거 처분할 때 불안한 거예요. 매도인도 어디서 막 지뢰밭 터지듯이 뭐가 터질지 모르고 매수인도 불안한 거예요. 확인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수탁자한테 처분 신탁을 해놓으면 그래도 수탁자는 법무팀도 있고 자문 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매수인한테 안심하게 팔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처분 신탁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처분 신탁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지주 작업을 할 때 처분 신탁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지주 작업을 할 때 처분 신탁이 활용되는 게 뭐 불법이거나 금지되는 건 아닌데요. 이 신탁 계약서 내용을 시행사나 시행대행사, 즉 지주 작업을 하는 쪽에서 토지주나 매도인들을 불리하게 해요. 절대 속음 씌면 안 돼요. 10억짜리 땅이면 10억 다 주고 지들이 떠가면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받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 계약금 1억만 줘. 그리고 신탁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토지주, 매도인이 위탁자가 되고요. 수탁자가 있겠죠? 그럼 수익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위탁자랑 수익자가 동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매매계약이 틀어져가지고 처분이 안 되면 신탁계약도 해지돼서 수익자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자를 누굴 넣는다? 지네 시행사랑 시행대행사를 쓱 넣어버려요. 돈도 다 안 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뭔 줄 압니까? 그 신탁된 토지를 갖고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금융기관이 또 우선 수익자로 들어와요. 그러면 위탁자, 즉 애초에 토지주들은요, 이 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처분 신탁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자랑 수익자가 토지주, 즉 매도인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우선 수익자를 설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가 매매대금 잔금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까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시행사랑 시행대행사 그거 설명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속으시는데 그냥 빨리 돈 받고 엑시트하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면 처분 신탁을 했을 때 매수인 앞으로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해요. 그리고 매도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신탁 계약을 합니다. 신탁 계약을 하고 이 매수인, 처음에 매매 계약을 했던 매수인은 매수 예정자라는 지위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매수인이 잔금을 다 지급을 하면 지금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매매 목적물이 수탁자 앞에 있죠. 그 수탁자가 매수 예정자 앞에 바로 이 신탁 부동산을 이전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이 신탁을 해지해요. 그럼 다시 위탁자, 즉 매도인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매도인이 다시 매수인한테 이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뭐가 됐든 상관이 없고 한쪽의 방법을 정하면 그거에 맞는 절차와 법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요즘 신탁회사들이 과거에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썼는데 이제 수탁자에서 직접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부담이 돼서 그런지 두 번째 방법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신탁을 해지해서 위탁자, 즉 매도인으로 돌려놓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직접 이전받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관리 신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솔직히 이 부동산 관리 신탁은 사해 신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이 되진 않고 있어요. 아니 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성인이 부동산을 관리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뭐 이제 미성년자라거나 또는 성인이긴 하지만 뭐 의사 무능력자라든지 또는 장기간 이제 해외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주재원으로 나간다든가 배를 타신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부동산 관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관리 신탁을 하는 게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관리 신탁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해 신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부동산 신탁 회사들은 거의 안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민사 신탁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해 신탁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간 처분 특약이나 담보 특약 같은 걸 넣어놔요. 부수적인 업무가 더 있다. 관리 업무 외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신탁회사가 신탁 상품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편의상 제가 그렇게 호칭을 하겠습니다. 관리 신탁도 갑종 관리 신탁이 있고 을종 관리 신탁이 있어요. 근데 갑종 관리 신탁은 임대 관리라든지 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요. 임대료도 수납하고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도 더 많이 받겠죠. 이런 경우는 사해 신탁 우려가 상당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관리를 직접 하니까. 근데 을종 관리 신탁은 그냥 소유자 명의만 보유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탁을 받아서. 관리는 다 위탁자가 해. 아 근데 왜 소유 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돌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해 신탁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을종 관리 신탁은 심할 경우에는 이제 명의 신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명의 신탁이 아니지만 사해 신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 회사는 을종 관리 신탁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되고, 민사 신탁의 경우에도 제가 서류를 꾸며 드릴 때 을종 관리 신탁으로만 하진 않아요.
갑종관리 신탁으로 하거나 갑종관리 신탁이 아니라면 담보특약이나 처분특약을 넣어서 별도의 수탁자의 업무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회신탁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처분신탁과 관리신탁이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